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부안의 하수광거 공사가 부실 공사에 이어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해외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 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봉침 목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 들어 도내 전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종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부안 하수광거 사업의 부실 공사 의혹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공사비가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각종 부실 공사 논란이 제기된 부안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공사 관계자는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된 500m 구간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면대로 절차를 안 하고 제 편의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건데 문제는 축소된 공사 규모와 달리 공사비는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공사가 청구하고 받아간 공사비 내역서입니다. 안전용 널말뚝인 시트 파일은 실제 설계보다 훨씬 적게 사용했지만 청구된 양은 그대로입니다. 자재가 줄면 인건비와 설치비도 줄어야 하지만 이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만 과하게 지급된 공사비가 무려 5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시공사 측은 정산 과정에서 조정하려 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토공이나 이런 거 정산할 때 감을 시키자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죠. 여기 사업소하고 그 당시에 책임감리원하고 해서 시트파일 정산을 그렇게 하기로. 하지만 시공사가 당시 감소된 공사비를 추후 정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증거나 서류는 없습니다. 정산하겠다고 한 그 서류는 없고. 예, 그 당시에 갔다가.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그게 좀 체대에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부안군도 모른다고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팀장이나 담당자나 또 감리단장도 그때 당시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담당님인가요? 예, 그분들은 알았는가는 모르겠지만 8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부안 하수관거 공사. 부실 공사 논란에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봉침 여목사 이모 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 논란이 여전합니다. 도내 사회복지사들은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사와 관련 대학 교수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봉침 여목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냈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법원은 지난달 여목사 44살 이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허위 경력의 기부금까지 빼돌렸다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이 소극적인 판결로 면죄부만 줘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아무나 그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에 검찰이 이 씨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한 수사를 의심하는 시민사회의 반응도 여전합니다. 정치권 유착설 등 핵심 의혹을 외면해온 검찰이 이제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반문입니다. 지역 정치권들과의 관련설들이 계속 부각되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는 이 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도 봉침 시술을 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시민단체가 도청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서울과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11곳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고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송하진 지사에게 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4년 조례제정을 통해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 했으나 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5명으로 지난 한 해 적발 인원을 이미 넘어서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직자의 품위나 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수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합작법인이 줄줄이 현지 생산에 나서면서 전주 공장의 생산량 잠식이 우려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연말 인도네시아의 알타 그라하 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에서 부품을 들여가 올 하반기부터 트럭 2천여 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웃 베트남에도 9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 3만 대의 트럭과 버스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생산하면 주변국에 무관세로 판매가 가능해 부득이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관세 장벽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예요. 그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립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활용할 필요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수출 부진으로 7만 대에서 5만 대 수준으로 생산량이 떨어진 전주 공장에는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전주 공장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어서 전주 공장과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중국 쪽 합작법인이 판매 부진과 부품 가격 갈등으로 철수를 검토하고 있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자본장치 상태로 사업 철수 등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량 등이 다시 국내 특히 전북 지역 상용차 공장에서 재배치되어 생산돼요. 군산 GM 철수에 이어 상용차마저도 물량 배정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와 노조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지금 상황을 면밀히 한번 분석해보고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주력 산업인 상용차 수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견되는 상황,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슬람권 식품 시장을 공략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오는 16일 농식품 수출업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2018 국제 할랄 컨퍼런스를 열고 할랄 식품 시장 진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상 먹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할랄 식품단지가 검토되는 등 이슬람권 식품 시장 진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매년 세계 문화주간 행사를 펼쳐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국 주간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전주를 방문해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양국 간 문화 교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를 방문한 해리스 미국 대사가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예스럽게 지어진 한옥마루에서 아이들이 미국 하와이의 전통 현악기인 우쿨렐레를 배우는 모습을 참관합니다. 승광제에 들러 대한제국 황손인 이석 선생에게 황실의 역사를 듣고 부인과 함께 전통 한지를 뜨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에 부임한 뒤 이례적으로 지방인 전주에서 첫 공식 행사를 시작하며 외교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opportunity to improve people-to-people ties. What I hope to inform the people in Jeonju about is the power of diversity in America. 세계 문화 주간은 다양한 해외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전주시가 3년 전에 시작했으며 첫 해는 프랑스, 지난해에는 영국, 올해는 미국 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분들이 전주를 찾고 또 세계의 문화를 우리 시민들께서 체험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도 될 거고. 올해는 특별히 미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주최 주간에 각 행사마다 대사관 직원들도 직접 나서 미국을 알립니다. 미국의 음식 문화를 접하는 무료 푸드트럭, 포토 저널리스트 제레미 미그의 사진 전시, 비욘세 백댄서 출신의 힙합 댄스 공연과 함께 프로그램별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도 마련돼 있어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 문화주간은 단순한 문화 소개와 교류 차원 그 이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각축전이 전북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올해 미국 문화주간 행사의 특징은 단연 미국 측이 보인 적극성입니다.
한국 부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주를 찾은 해리스 대사는 첫날 개막식 이후 전주에서 1박을 한 뒤 둘째 날까지 길고 적극적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My first visit to Jeonju, I think it's a fantastic city. It's all the culture here and the cultural center, I guess, of the region, and it's wonderful to be here. 재작년 프랑스, 지난해 영국 주간 행사 때 대사들이 몇 시간 머물다 서울로 올라간 데 비하면 올해 미국의 태도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대사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1박 2일 한옥마을 체험하시고 전주 문화 체험하시고 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이 좀 많이 다르고요. 이는 해리스 대사의 개인적 취향이나 일회적인 호의라기보다는 미국의 외교적 의도와 전략이 드러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경쟁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새만금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기도 한 전북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는 공자 아카데미를 도내대학에 개설한 데 이어 2년 전에는 부안군에서 중국문화원을 개관하는 데 지원하는 등 새만금 인접 지역의 외교적 문화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 같은 와중에 도내에서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고 한중 정상이 합의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내시군이 양국 간의 미묘한 외교적 경쟁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당국이 마무리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수능은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희망대학의 가중치가 높은 영역에 공부를 집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수능 연계율이 높은 EBS 교재의 경우 지문의 주제나 소재가 달리 출제되는 만큼 문제풀이 유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에 자치단체 공사 일정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시군이 발주한 건설 사업장 209곳에 공사 일시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행 자치단체 계약 집행 운영 요령에는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면 자치단체가 공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게 친정 나들이 기회가 제공됩니다. 전북은행과 적십자산은 도내 10개 다문화 가정에 온 가족이 친정을 다녀올 수 있는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어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가 있고 3년간 모국 방문을 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으로 캄보디아와 베트남, 필리핀 다문화 가정이 선정됐습니다. 오는 10월 임실 사선대에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중요성을 알리는 대한민국 2018 생태 공감 마당이 펼쳐집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임실 사선대 생태공원이 국립생태원이 주관하는 생태공감마당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생태공감마당은 오는 10월 13일부터 이틀간 생태 전문가와 함께 자연 현황을 조사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오늘 임실을 방문해 사전 답사하고 행사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 행사는 1박 2일간 생태계를 탐험하는 생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휴양객들의 발길이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산휴양림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7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52개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과 모험 놀이시설 등이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열려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친환경 우유 생산을 위해 기반 구축과 축산농가 시설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기존 오일 방식의 착유기를 친환경 진공 펌프로 교체해서 우유 짜는 방식을 개선하고 수질 오염과 악취 발생을 줄이는 세정수 정화 처리 시설을 지원합니다. 남원 39개 농가는 3천여 마리를 사육하며 연간 50여 톤의 우유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생산 기반 시설 현대화로 농가들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키워서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장수군이 옥수수 수확을 돕기 위해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작업단은 농가의 요청에 따라 사전 현지 답사를 실시한 후 수확 작업을 실시해 일손 부족 해결은 물론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송천동 게이트볼 구장을 17년 만에 새 단장하고 300여 명이 참여하는 게이트볼 대회도 개최했습니다. 또 서부 신시가지 마전교 인근 하천 둔치에는 지난해 그라운드 골프와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구장도 조성됐습니다. 군산시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관내 대상시설 1,590여 개소 가운데 불과 76.7%인 1,220여 곳만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광복 제73주년을 기념하는 나라사랑 광복음악회가 오는 11일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우쿨렐레 연주 그룹인 호노카 앤 아지타의 공연이 오늘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마련됩니다. 3위자 주연의 연극 새여자가 내일 완주 문예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희춘 화가의 초대전이 오늘까지 전주 F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소묵서화 회원전이 내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오늘 시청 종합민원실앞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내일 서혜성 작가를 초청해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오늘까지 지역 청년 채용의 날 구직자 채용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제39회 화랑기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가 오늘부터 13일까지 임실 오수 양궁장에서 치러집니다. 미국 길거리 음식을 만날 수 있는 푸드트럭이 내일까지 풍남문 광장과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운영됩니다. (8월 8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30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라북도는 종일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도내 전역에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오늘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35도, 임실 36도, 동북권은 무주 35도, 남원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안권은 군산 34도, 고창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